안녕하세요. 온라인 사업의 올바른 방향성 옹크트리입니다. 저는 현재 월 매출 1억 원 정도의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요.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도 B2B 의류 플랫폼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 처음에는요, 무엇을 팔아보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원두를 직접 볶으세요. 그래서 일단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원두를 한번 스마트 스토어로 팔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고 운영을 했었는데 처참하게 망했었죠. 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라고 생각을 해요. 커피를 마시긴 했지만 원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고, 그 원두가 어떻게 볶아지고 패키징 되어야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그런 여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해답은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뛰어난 카테고리를 찾아보자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두 말고 평소에 어떤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뛰어날지를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 중에 이제 의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의류는 이제 대학교나 고등학생 때 인터넷 쇼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어떤 옷이 좋은 옷이고 어떤 옷이 좋지 않은 옷인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의류로 한번 시작해보게 되었고요. 실제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완전히 무지한 것보다는 그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거나 제품을 소싱한다거나 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한 날짜는 2020년 3월 2일 날 딱 오픈을 했어요. 지금 월 매출은 한 1억 3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익은 제품마다 사실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따질 수 없지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25%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이제 첫 달 매출이 한 35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제가 처음 목표했던 매출 1,000만 원이 달성되기까지는 한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게 월에 1,000만 원을 달성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3개월이 있다가 빅파워 등급을 달성하게 되더라고요. 올해 초에 한 1월 달쯤에 매출이 2,200만 원을 최고로 찍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극적으로 7,7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7,700만 원을 달성하고 나서 그 뒤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유지가 되면서 점차 올라가서 지금 현재 1억 3천만 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처음에 배울 때도 많은 대표님들이 월에 1,000만 원 만들기 가장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계단식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0원부터 1,000만 원까지 정말 힘들고요. 그렇지만 1,000만 원을 달성하게 되면은 1,0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는 그보다 상대적으로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상부터는 정말 급속도로 올라갔어요. 그게 유지가 되면서 점차 올라가서 지금 현재 1억 3천만 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 매출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매출이 잘 나오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저렇게 매출이 오르게 됐을까? 그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함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사실 저도 2,200만 원에서 7,700만 원으로 갑자기 상승할 줄 몰랐다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온라인 사업은 굉장히 요인이 복합적입니다. 그 복합적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매출이 상승으로 이어질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매출이 상승될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찾아낸 방법이 좀 진부한 공식인데요. 매출은 유입수 곱하기 구매 전환율 곱하기 객단가라는 공식 안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매출은 그 세 가지 요소로 이제 좌우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쇼핑몰에서 유입수와 구매 전환율과 객단가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떤 요소가 부족한지를 좀 구분 동작으로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만나본 대표님들 중에서 열정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은 이제 썸네일이 문제면은 썸네일 하나만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데 썸네일을 바꾸는 동시에 상세 페이지 내용도 전부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은 썸네일이 문제인지 상세 페이지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를 딱 구분해서 내가 일단 우선은 구매 전환율 요소를 높여봐야겠다 하면은 그 구매 전환율 요소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는 상세 페이지가 있을 것이고 제품의 단가도 있을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이제 그 부분을 하나씩 바꿔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바꿔보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매출이 급상승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가 매출이 급상승했다라기보다는 그 전에 이제 유입수나 구매 전환율이나 객단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가 어느 시점과 만나서 매출이 급상승하게 됐다는 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간략하게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유입수는 하루에 쇼핑몰에 방문하는 고객들의 수입니다.
그러면은 그 고객들의 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키워드 최적화를 할 수도 있겠고 키워드 광고를 할 수도 있겠죠. 본인의 제품의 타겟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홍보를 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그런 것들의 전략을 하나씩 짜보는 겁니다. 그리고 구매 전환율 요소는 상세 페이지의 내용을 좀 더 논리적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이제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 상세 페이지가 그냥 피팅컷만 쭈루룩 나열돼 있어요. 그러면은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고객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상세 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사입을 하거나 뭐 제품을 소싱할 때 단가를 좀 더 낮추면 구매 전환율이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중국 사입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객단가 요소는 이제 그런 겁니다. 티셔츠를 제가 하나 팔 거예요. 그런데 이 티셔츠를 하나 파는데 이 티셔츠를 하나만 파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티셔츠는 예를 들어서 화이트 컬러가 비침이 좀 심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니플 패치랑 같이 묶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티셔츠를 하나만 팔면은 10,000원 남던 것이 니플 패치와 함께 묶어서 팔면은 이제 뭐 12,000원이 더 남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객단가를 또 올릴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것처럼 각각의 요소를 좀 나눠서 구분 동작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고객님 제가 문자로 번호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네. 방금도 보셨듯이 CS가 이렇게 제 폰으로 옵니다. 근데 CS는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의지가 불타올라가지고 새벽에도 자다가 일어나서 답장을 드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밸런스가 좀 무너지더라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해서 CS 폰을 따로 이제 알뜰폰이라고 하죠. 그래서 알뜰폰을 월에 한 3,000원 정도 해가지고 공기계를 하나 구입을 해서 CS 전용 폰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쪽으로 CS를 다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동대문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먼저 브랜딩 기획을 하는 겁니다. 무작정 의류를 파는 게 아니고 무작정 동대문에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떤 옷을 팔지 그리고 어떤 타겟을 정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것을 먼저 선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다 기획이 되고 난 후에 동대문에 가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마 동대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면은 옷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제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돼요. 그때 당시로는. 그래서 이 옷도 이쁘고 저 옷도 이쁘고 다 사버립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만나보면은 벌써 막 사입을 300만 원치 막 500만 원치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브랜딩 기획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의 감각대로만 의존해서 사입을 하기 때문에 그 상품들은 다 고스란히 재고로 쌓이는 겁니다. 저 또한 그래요. 아직도 창고에 그때 처음에 사입했던 제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동대문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일단 실전으로 먼저 옮기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차라리 그렇게 기회비용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딩 기획을 먼저 하시고 어떤 문제점을 가진 고객들을 타깃으로 설정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열정이 굉장히 과도했을 때는 이제 직접 동대문에 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직접 동대문에 나가서 아니죠. 그때는 차가 없었죠. 예, 고속터미널로 이제 강남터미널에 가서 동대문에 가서 이제 직접 돌고 첫 차를 타고 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제 신상마켓이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동대문에 가지 않고도 이제 이 어플을 통해서 제품을 소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품을 셀렉을 하고 이제 저희 사무실로 운반해주는 사입삼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입삼촌이라는 분이 제가 저녁에 도매처에 주문을 넣으면은 밤새도록 제품들을 하나씩 들고 와주십니다. 저희 아침에 그래서 저희 사무실로 이렇게 배송을 해주시는 분들을 사입삼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B2B 플랫폼과 사입삼촌 두 개의 요소를 가지고 이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나 그렇듯 좀 낯설잖아요. 동대문에 가서 옷을 사입을 해와야 되는데 동대문도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 동대문만의 룰도 전혀 모르고 어떤 식으로 옷이 배송되는지도 모르고 처음 해보는 것에 대해서 오는 낯설음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가면은 되게 무시를 할 줄 알았어요. 이제 사장님들이 처음 하는 업체고 작은 업체니까 되게 무시할 줄 알았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똑같은 사람 사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친근감 있게 비타 500 하나 사들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어떤 업체인데 남성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했고, 좀 친근하게 좀 다가가서 무시를 받은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것, 이제 그게 사실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동대문에 가서 막 쭈뼛쭈뼛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더 무시를 할 수도 있어요. 도매 사장님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처음 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 하는 거여도 자신감 있게 저 소매업체인데요, 이거 단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렇게 자신 있게 여쭤본다든지 자신 있게 행동을 하시면은 무시를 받거나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의 특차별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흔한 남성 의류 쇼핑몰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저희는 그냥 단순히 피팅을 하고 촬영을 하는 것에 끝내지 않고요, 그 제품 자체의 장점, 그리고 그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시각화입니다. 사진으로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GIF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시각 자료들을 넣어서 소비자들이 제품에 유입이 됐을 때 이 제품이 정말로 필요하고 이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 본인들이 얻게 될 혜택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 쇼핑몰을 방문하시는 고객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여기 쇼핑몰은 꼼꼼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꼼꼼함이 좀 저희 쇼핑몰의 차별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브랜딩 기획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게 좀 저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브랜딩, 컨셉, 세계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면은 라이프 스타일이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여자 청바지를 파는 쇼핑몰이 아니라 삶의 필라테스나 요가가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분들이 계시겠죠. 그럼 그분들은 필수적으로 레깅스나 집업이나 이제 이런 거를 구매를 하시겠죠. 그러면은 그 쇼핑몰에서 티셔츠도 팔고 후드티도 팔고 청바지도 팔고 이렇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라이프 스타일, 요가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쇼핑몰을 기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이 정립이 되면은 그 쇼핑몰의 브랜딩이나 컨셉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딩을 기획을 하시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브랜딩을 기획을 하시려면은 아마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는 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를 저희들이 볼 수 있죠. 키워드를 먼저 찾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키워드를 찾고 좋은 키워드를 무작정 소싱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브랜딩을 계속 기획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찾다 보다가 얼굴 작아 보이는 모자, 대두 볼캡, 대두 모자 이런 키워드를 찾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키워드를 찾으면은 그 키워드는 소비자의 니즈입니다.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두 모자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머리가 큰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브랜딩을 기획을 하는 겁니다. 모자만 파는 쇼핑몰이고, 모자 중에서도 빅사이즈 모자만 파는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그 빅사이즈 모자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냐면, 머리가 크고 얼굴이 큰 사람들이 그 모자를 착용함으로써 얼굴이 좀 더 날렵해 보이고 좀 더 그들의 콤플렉스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쇼핑몰 이름을 울트라 볼캡으로 짓는다는 거죠. 그리고 대문 문구는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의 사이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잡아 나가는 겁니다. 쇼핑몰 이름부터 해서 대문 문구, 그리고 취급하는 제품들, 그리고 상세 페이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기획을 하시는 거죠. 기획을 하고 나서 그들이 또 모여있는 곳에 가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 같은 거를 제작을 해서 마케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단계별로 따지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키워드 조사가 되어야 하고요. 이 키워드 조사는 수요를 조사해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아이디어를 꺼집어내서 브랜딩 기획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맞는 상품을 소싱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맞게 상세 페이지를 기획을 하셔서 촬영을 하시는 겁니다. 오직 그들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은 그 쇼핑몰의 타겟이 아닌 겁니다. 오직 그들을 위해서만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고 촬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케팅도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마케팅을 하고 계속 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계부터 끝까지 계속 사이클을 반복하시면서 쇼핑몰을 키워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예를 들어서 빅파워 등급을 달성을 했다 하면은, 모자를, 그렇게 빅사이즈 모자를 찾는 타겟이
또 다른 어떤 제품을 찾을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그때 카테고리를 조금씩 확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용어로 이제 뭐 어려운 말로 포지셔닝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처음에 포지셔닝을 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그 포지셔닝이 확고해질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포지셔닝을 확장해 나가시는 방식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좀 나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키워드는 무조건 있습니다. 키워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키워드는 무조건 있고요. 대신 그 찾는 방법이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못 찾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의류 시장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데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경쟁이 치열한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소싱하기가 가장 쉽고 동대문에서 그냥 옷을 들고 오면은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경쟁이 치열하지만 제대로 판매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생겨났어요. 이게 제 상세 페이지를 많이 또 뺏겨 가시기도 하고 또 그들만의 그런 또 공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의류 시장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 경쟁이 치열한 거지 사실 제대로 판매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키워드를 잘 찾아보면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서부터 잡아 나가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뭐 마케팅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영상 길이는 보통 한 6분에서 7분 정도 사이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그 제품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류라고 치면은 데일리 룩을 계속 올리는 거죠. 겨울에 입기 좋은 데일리 룩, 남자 데일리 룩, 그리고 데이트 갈 때 꼭 입어야 되는 데일리 룩. 굉장히 뻔한 거죠. 근데 이 뻔한 것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면은 정말 파급력이 달라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제품을 입고 5가지 룩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룩에 대한 정보를 더보기란에 링크로 남겨둡니다. 근데 이 굉장히 뻔한 마케팅 방법이 지금 현재 이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꼭 이거를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정말 좋은 게 관심사가 맞는 사람들에게만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자동화할 수 있는 거죠. 잠을 자고 있어도 내 영상에 관심사가 맞는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켜주니까요. 그 제품과도 관심사가 연결이 되겠죠. 사실 근데 이 모든 게 무료라는 게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금전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통장에 100만 원이 넘어본 적이 사실 잘 없어요. 그러니까 통장의 그 숫자가 100만짜리를 채워본 적이 진짜 손에 꼽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금 낼 때 잠시 제 통장을 거쳐가죠. 이제 세 자리가 되거나 이제 그래서 보통은 2자리거나 보통은 거의 한 자리였습니다. 8만 원, 9만 원 뭐 이렇게 들고 생활을 했었거든요. 집안이 그렇게 부유한 가정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업을 하고 나서 이 금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사 먹을 때도 조금 더 싼 거 돼지국밥이 있으면은 돼지국밥 9,000원짜리랑 7,000원짜리가 있으면 무조건 7,000원짜리 뭐 이렇게 됐었는데 요즘 그냥 돼지국밥집 가가지고 뭐 만두까지 더 얹어서 먹을 수 있고 사이다를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삶의 가치관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공급자의 편에 서게 된 거죠. 옛날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살아갔죠. 제가 돈이 생기면은 무조건 옷을 사려고 했죠. 소비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좋은 제품이 나타나면요. 그것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품을 어떻게 생산했을까? 내가 판매자라면 이 제품을 어떻게 마케팅했을까? 그리고 이 제품을 어디서 소싱을 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삶의 변화가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의 삶이 아니라 공급자의 삶을 살게 됐다는 점이 조금 진짜 이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크게 변화한 점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는 수학과에 진학을 했었고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재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재수학원에 있으면서 수학 선생님이 굉장히 멋진 분이셨어요. 동기부여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또 장난칠 때는 또 장난도 잘 받아주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저한테 좀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인데요. 그분을 보면서 저도 저렇게 동기부여를 주거나 본인이 배운 지식을 좀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학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제가 배운 노하우나 지식을 전달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전달을 했을 때 지치지 않도록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현업이랑 좀 병행을 하고 있어서 컨설팅을 많은 분들은 진행하지 못했지만은
후에는 이제 큰 교육 사업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또 동기부여도 드리면서 진짜 의지만 있으면은 다 같이 좀 금전적으로는 결핍이 없도록 이렇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계속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오늘 제 인터뷰가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힘든 순간을 맞닥뜨린 분이 있다면 감정적인 자세보다는 조금 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잘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쭉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온라인 쇼핑몰을 해보고 싶은데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시작을 해보시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모두 어려운 시기에 조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사업의 올바른 방향성 옹크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